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삼성증권에서 IPO를 담당하고 있는 최유리 이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유가증권 시장 상장 요건 및 상장 전략 수립이라는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대면 미팅으로 뵙고 말씀드리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다소 아쉽긴 하지만 IPO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IPO 시장 현황 및 전망, IPO 절차, 유가증권 시장 상장 요건 검토, 사전 준비 사항, 마지막으로 상장을 위한 의사결정 사항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IPO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1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의 IPO 시장 전체 공모 규모 및 거래소 상장 예비심사 승인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IPO 시장의 상승 랠리가 2021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IPO 시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 SKI 테크놀로지,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현대중공업 그리고 최근 카카오페이까지 상장을 하면서 유례없는 호황을 누려 공모구조 20조 원 이상이라는 역대 최대의 공모시장 기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모주 양극화 현상이 다소 발생을 하고는 있지만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이후에도 LG에너지솔루션, 쓱닷컴, 소카, 현대엔지니어링 등 다수의 대형 딜들이 여전히 대기하고 있어서 이런 흥행 분위기는 내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요예측 및 청약 경쟁률 측면에서도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신고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유통시장 조정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반영이 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을 인정받은 종목들은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러한 양호한 공모 환경은 내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 수도 작년 대비 올해 크게 증가를 했고요. 상장 업종 측면에서도 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금융 플랫폼, 게임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였습니다. 이번 페이지부터 IPO 절차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PO 절차는 크게 상장 준비 단계, 상장 심사 단계, 주식 공모 단계로 진행됩니다. 우선 IPO 상장을 준비하시는 기업들은 우선 대표 주관회사를 선정하시고 충분한 기업 실사를 받고 심사 이슈 해소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사를 통해서 상장 시점을 결정을 하고요. 지정감사인 신청을 하시고 감사 보고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상장 기업으로서 갖춰야 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 등 사정 정비를 하고 상장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준비 기간을 제가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1년 이상 수요가 될 수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다음이 상장 심사 단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슈 사항에 대해 조기에 논의하기 위해서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 제출 최소 일주일 전에는 사전 협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를 마친 후에 정식으로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제출한 서류 검토로 심사가 시작이 되고 심사 기간 중에 수차례 자료 대응 및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류상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장 신청 기업의 본사와 공장 등 현지 방문 심사를 실시하고 또 대표이사님께서 한국거래소 방문을 통한 면담도 진행이 됩니다.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이후 승인까지는 일반적으로 45 영업일이 소요가 되고요. 우량 기업이면서 패스트트랙 요건이 적용이 되는 기업의 경우는 20 영업일로 심사 기간이 좀 단축이 되고 외국 기업 지배 지주회사를 포함해서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65 영업일이 적용이 됩니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 통보를 받으면 공모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청약의 권유 행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증권신고서와 예비투자 설명서를 제출합니다. 증권신고서 안에 공모 희망가액을 그 산정 방법하고 함께 상세하게 기재하게 되고요. 대표 주관회사가 실사를 거쳐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해서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회사와 협의해서 공모 희망 가격 밴드를 결정해서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대표 주관회사와 함께 IR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절차를 거쳐서 공모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증권신고서상의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중요도에 따라서 효력이 재기산될 수도 있습니다. 효력 재기산이 없이 진행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증권신고서 수리일 일로부터 15영업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된 후에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해서 최종 공모 가격이 결정이 되면 이후에 이틀간 개인 투자자 대상 청약을 접수하고 납입 및 환불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공모 절차를 마치면 공모 결과를 반영한 신규 상장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을 하고 최종 신규 상장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고 상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되시는 점은 상장 예비심사 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에 신규 상장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심사 승인 후에 시장 상황을 고려하셔서 공모 타이밍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유가증권 시장 상장 요건 검토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 시장과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유가증권 시장은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중대형 우량 기업 중심이었고 코스닥 시장은 중소형 벤처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최근 유가증권 시장에도 이제 다양한 미래 성장형 기업이 상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각 시장의 상장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서 시장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 심사 시 검토하는 이제 심사 요건은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 심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형식적 요건은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는 기본 자격 요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적 심사가 이제 상장 심사에 관건이 되는 그런 요건입니다. 형식적 요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가증권 시장 요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제 회사 설립 후 3년 이상의 영업활동 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나 외국 기업 지배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주요 자회사의 실제 영업활동 기간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 측면에서도 자기자본 300억 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시고요. 이는 이제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분을 고려해서 적용이 됩니다. 주식의 이제 분산 요건도 역시 공모를 통해서 충족하실 수 있는 요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형법인이라고 불리는 이제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의 경우 10% 이상 공모하셔야 되고 자기자본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주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또 유가증권 시장을 상장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최근 3, 4학년도에 감사보고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이제 반드시 적정 의견을 받으셔야 되고요. 최근 사업연도 직전 2개년에 대해서는 적정 또는 한정 의견이 가능하나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의견은 요건이 충족이 안 된다는 점 명심을 해두셔야지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경영 성과 및 이익 규모 요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미래 성장성과 일정 수준의 이제 자기 자본을 갖춘 성장형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영 성과 요건을 완화하는 상장 규정 개정이 올해 3월에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이시는 이제 요건 중에 가 항목은 매출, 수익, 자기자본 요건을 모두 이제 충족이 돼야지 되는 요건이고요. 나다, 라, 마가 기준 시가총액과 연동되는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와 다와 라 항목에서는 이제 매출액이나 이익이나 자기자본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시고 관련된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을 하시면 되시고요. 마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단독 요건입니다. 이 표에 보이시는 이제 요건 중에 라하고 마에 대한 항목이 올해 이제 변경된 요건이고요. 기존의 시총 6천억 원, 자기자본 2천억 원 이상 요건이 시총 5천억 원 및 자기자본 1,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가 됐고요.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으로 시총 단독 요건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입 요건이 좀 완화돼서 이거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라 항목과 마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미달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 요건에 관련해서도 상장하는 사업연도 및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간 유예 기간을 주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미래 성장성을 입증하실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실적이 미흡한 유망 기업들도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셔서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기준 시가총액 관련 요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향후 이익이 개선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 전망 등을 반영해서 예상 현금 흐름, 예상 손익 등 경영 성과 개선과 개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이제 입증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하단에 있는 상장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 보유를 또 준수하셔야 됩니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상장 후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보유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 보유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상장 심사 과정에서 경영권 안정 및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시에는 추가로 자발적 의무 보유를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제 비등기 임원을 의무 보유 대상 특수관계인에서는 제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진이 많아지고 있는 PEF 최대 주주의 경우에는 1년간 의무 보유 대상입니다. 이번 페이지는 이제 그동안 유가증권 시장에 이제 기준 시가총액과 관련된 요건을 적용받아 상장한 사례가 어떤 기업이 있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올해 규정이 좀 더 이제 완화되기 전에 시가총액 6천억 원에 자기자본 2천억 원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외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제 제가 진행했던 딜인데요. 올해 싱가포르의 프레스리 바이오파마가 이 요건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역시 이제 제가 최근에 상장한 이제 카카오페이는 최근 매출 1,000억 원에 기존 시가총액 2천억 원 요건을 적용을 해서 성공적으로 상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이 이제 상장 심사의 관건이 되는 질적 심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적 심사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상장 기업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 다음 발표자이신 한국거래소 상장부의 김정영 팀장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라 저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계속성은 상장 신청 기업이 상장 후에도 영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 것이고요. 영업의 계속성, 재무 안정성 유지 여부 등이 주된 심사 기준입니다. 기준 시가총액 요건을 적용해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이제 현재의 적자 현상이 향후에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상장 후에 최소 3년 이상의 구체적인 추정손익 산출 근거 등을 좀 제시하실 필요가 있고요.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영업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재무 활동과 투자 활동으로 인한 영업 현금 흐름을 포함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본 잠식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이제 분반기 실적 개선 추세 등을 반영하시고 공모 자금 유입으로 향후 자본 잠식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의 이제 투명성은 이제 발행사가 투명하고 독립적 의사결정 절차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프로세스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이사 선임 등을 통해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이사회 운영 규정이나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규정 등 실효성이 있는 각종 규정을 갖추고 투명하게 운영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경영의 안정성인데요. 경영의 안정성은 지분 당사자 간의 관계나 지분 구조 변동 내용이나 기간 등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경영 주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가 주된 심사 기준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니콘 기업들이 성장을 위해서 상장 전에 지속적인 펀딩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 주주 등의 지분율이 희석이 되어 많이 낮아진 경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모 후 20% 이상 유지를 이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하고는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제 우호주주와 의결권 공동 행사 약정 체결 등을 통해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증권신고서 상에도 추후에 경영권 변동 위험 및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을 기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 보호 요건은 거래소 상장 심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 상장 이후 공시 투명성과 소액주주의 보호 관점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네, 이번 페이지부터는 이제 상장 예비심사 신청 전에 준비하셔야 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장에서 표준 정관에 준해서 정관 정비가 필요합니다. 상장사로서 이제 법률 요건을 보완하고 공모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이 목적입니다.
또 상장 기업에 적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였는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사내 규정 정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신청 기업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는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장 후에도 또 KIFRS 기준으로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 및 인력을 사전에 반드시 세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시의 의무 이행을 위해서 적절한 공시체계를 갖추시고 주요 공시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공시책임자 1명 그리고 2명 이상의 공시 담당자를 지정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거래소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효율적인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설계하시고 운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이후에 이제 3.1회계 법인 남성수 회사님이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외관법상 이제 상장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상장 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 의무는 사실 내년도 2002년부터는 자산 규모별로는 이제 연결 기준으로까지 확대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장 신청하시는 상장하시는 기업뿐만 아니라 종속기업에 대해서도 구축하시고 운영하셔야 되신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감사인의 감사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상장을 희망하는 당해년도 혹은 그 전년도 감사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인 경우에 만약에 내년도 2022년 온기 재무제표를 갖고 지정감사인 감사 의견을 받으시려는 기업은 2022년 9월 말까지는 지정감사인 신청을 하셔야 되시고요. 올해 이미 KIFRS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 내부통제 정비 다 맞추시고 상장 준비가 되었으나 아직 지정감사 신청을 하시지 못한 기업은 내년도 초에 지정감사 지정 신청을 통해서 분기나 반기 감사 보고서로 상장 예비심사 신청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이제 이사회 구성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예비심사 신청 기업이 아직 상장회사는 아니지만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장 기업이 요구되는 사회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을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선임하셔야 되고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기업은 3인 이상이고 또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을 사회이사로 선임하셔야 됩니다. 사회이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셔야 되고 다른 회사의 사회이사를 1개까지만 겸직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선임 전에 타기업 겸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근감사 관련해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일 경우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선임하셔야 하고 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사회이사로 구성을 하여야 되고요.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회이사여야지 되며 1인 이상의 회계 및 재무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산 총액이 2조 원이 안 되는 기업이더라도 경영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이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시면 요건을 충족하시는 것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시장에 상장한 많은 기업들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페이지는 이제 최근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사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영의 투명성이나 내부 통제 강화 차원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이제 3인 이상의 사회이사를 선임을 하셨고요.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신 기업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관계회사와의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거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셔서 내부 통제 강화에도 또 신경을 쓰셨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하게 또 고려하셔야 되시는 부분이 적정 주식수입니다. 상장 후에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적정 주식수 및 적정 주가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업종이나 유사한 시총을 갖고 있는 상장 기업의 상장 주식수, 유통 주식수 현황 등을 고려하셔서
회사의 재원 및 상황에 맞게 무상증자나 액면 분할 등을 고려하셔서 적정 주식수를 사전에 확보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이제 최근 5개년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액면가는 500원이 가장 많았고요. 상장 주식수는 약 1000만 주에서 3000만 주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었습니다. 공모 가격은 5만 원 미만에서 가장 많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답은 없는 부분이지만 이 사례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장을 위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모구조 설계입니다. 적절한 공모구조를 산출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우선 앞서 설명드린 적정 주당 단가 및 적정 상장 주식수입니다. 그리고 상장 규정상의 분산 요건을 충족하여야 되고 상장 후에 경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최대 주주의 지분율 확보 가능 여부를 고려하셔서 필요하시면 우호 주주들의 공동목적 보유 확약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신주 모집을 통한 자금 유입이 필요하다면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상세히 세우셔야 되고요. 부득이하게 구주 매출만을 고려하시는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공모자금 유입을 통한 성장 스토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공모를 위한 IR 및 공모가격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 초기 주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재무적 투자자 지분율이 높을 경우는 상장 오버행 이슈 해소를 위해서 재무적 투자자의 구줄 매출이나 자발적 의무 보유 관련한 논의를 사전에 충분히 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오른쪽 도표는 이제 과거 5개년 공모금액 2천억 원 이상 기업의 공모 비율입니다. 최대 공모 비율이 41%였고요. 평균적으로 25% 공모를 했고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 약 28.2%였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이제 참고로 이제 공모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좀 간단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우선 전체 공모 물량의 20%를 우리사주 조합에 우선 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 25% 이상을 배정하고 나머지를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 조합 배정 물량에서 실권이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에게 5%까지 추가로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예시로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우리사주 조합 청약을 했는데 11%만 찼다. 이 경우 이제 나머지 이제 9%에서 5%까지를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하실 수 있고 나머지 4%는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일반 투자자 30%, 기관 투자자 59% 배정이 됩니다. 공모 가격은 이 중에서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에 대한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요 예측이라는 것은 이제 주식을 공모함에 있어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대표 주관 회사가 이제 발행회사와 협의한 공모가 밴드를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희망 가격과 희망 물량 제시를 통한 수요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수요 예측 결과 이제 누적된 수량과 가격에 따라서 확정 공모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확정 공모 가격 이상을 제시한 수요 예측 참여자들에게 대표 주관 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규정이나 이제 규정과 이제 자체 내부 지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공모 가격이라는 것이 이제 대표 주관 회사나 발행 회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요 예측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시장에서 공모 가격은 결정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모 가격 결정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너무 낮은 가격으로 진행하시면 외부에서 보는 공모 결과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발행회사와 기존 투자자가 손실을 일부 감내하셔야 되는 구조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높은 가격으로 욕심을 내셔서 진행을 하시면 상장 이후 이제 주가 하락에 따른 회사의 신뢰도 하락, 그리고 향후에 이제 투자자 유치에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준 시가총액과 관련된 요건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공모가가 확정됨에 따라서 최종 상장 승인 여부가 또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결정하셔서 고려를 하셔서 공모가격 밴드 결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적정 상장 시점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 상장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증시 및 IPO 시장 동향, 회사가 속한 산업의 업황 및 회사의 실적, 회사의 자금 수요 시기, 또 투자자와의 계약 내용 등
뭐 종합적으로 많은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이 다 고려가 돼야지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모 가격은 상장 예비 심사 승인 후 공모 시점에 수요 예측을 통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장을 막 고려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대표 주관 회사를 먼저 빠른 시일 내에 선정을 하셔서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 제출을 위한 충분한 실사 기간을 확보하시고 미리 상장을 위한 정비를 진행하셔서 시장 상황 및 회사의 니즈에 맞게 공모 시점을 결정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상장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참여하신 모든 기업이 성공적으로 상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